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장남순입니다. 우리 와보숑 멤버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인사도 좀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유일한 청일점 네. 사공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로 6학년 5반이 되는 서정입니다. 오, 날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초보 연극 배우 하경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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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 한복 입고 오기로 했었죠. 아, 네. 그랬죠. 그랬나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던데요. 맞아요. 네. 예. 말같이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한복 입고 우아하게 설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냥 설이나 입읍시다. 네. 네. 고유 명절인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또 설 음식 장만한다고 다들 마음이 바쁘시겠습니다. 걱정이에요. 예,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설이 돌아오면 그때는 음식이 이제 먹는 게 귀해서 더 그랬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고 또 예쁜 설비 못을 해주니까 설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렸습니다. 네, 좋아요. 우선 그랬어요. 우리 설 노래부터 듣고 또 수다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이 어서 깨고요. 우리 설날이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행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까치까치 설날 얘기 들으니까 어린 시절 생각나는데요. 근데 까치까치 설날을 왜 까치 설날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아세요? 이야기 좀 네. 해주세요. 제가 오늘 네. 이 방송을 하려고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오, 네. 왜 까치 설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예.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신라 소지왕 때 네. 왕후가 한 스님하고 내통해갖고 왕을 해하려고 했대요. 예. 그때 까치와 쥐하고 돼지, 용 이들이 인도로 해서 모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쥐, 돼지, 용은 모두 12지에 들어가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그날 기념하는데 까치는 기념할 날이 없어서 네. 아마도 설 바로 전날에 까치날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만은 믿거나 말거나. 네. 또 고유명절 설이란 새해 첫날이라는 낯설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또 설이라 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 오는 날이라 선 앞선자를 써서 선날이라고도 하던 것이 어휘가 변해서 설로 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이 설에는 음식도 장만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예쁜 옷도 못해 입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래서 설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예, 예. 차례를 지내는데 왜 차례라고 했는지도 그 얘기도 좀 누가 하경 선 얘기해 주실래요? 뭐 차를 드리면서 애를 올리는 것을 뭐 차례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우리는 그 조상을 숭배하는 뜻으로 네. 제사처럼 음식을 장만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그냥 거 그 덕에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네.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요? 조상님 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내용이. 예. 조상님이 우리 네. 뿌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설날에 떡국을 먹는데 또 떡국은 왜 먹게 되었는지 유래를 아십니까? 사홍 선생님. 또 저한테 또 이 예. 떡국에 대한 또 기회를 또 주시네. 근데 이 떡국에 대한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떡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시 시대 종교적 사상에서 네. 새해 첫날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의미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 첫날은 경건하고 깨끗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하얀 떡국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떡국 중에서도 그 긴 가래떡은 길다는 말은 이제 장수하라는 그렇죠. 뜻을 이제 네. 의미하고 국수도 길고. 또 이제 떡을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하는 의미는 그 동글동글하다는 것은 동전을 이제 상쾌하죠. 돈, 네. 동전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부자가 좀 되라는 뜻도 담겨 있고. 와. 그리고 또 떡국을 많이 먹으면은 나이가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렸을 때 빨리 떡국을 많이 먹고 나이가 많이 먹고 싶어서 네. 떡국을 이제 많이 먹은 그런 거 기억도 나고. 네.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죠. 또 우리 또 나이 대신 또 물어보는 건 뭡니까? 떡국을 몇 그릇 먹었죠? 이렇게 예, 사오님 떡국을 나이로 몇 그릇 하면은 드셨어요? 그런데 떡국을 한 공식적으로 한 60몇 그릇을 아이고, 많이 드셨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나요? 이래서 그 떡국의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좋은 거 공부하셨죠? 그러게. 그러네요. 공부들 많이 해오셨네.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꼭그 설에만 떡국을 먹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식당에 가면 떡국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젯밤에도 맞아요. 먹었어요. 네. 아무 그러니 데나 수없이 먹는 떡국. 네, 먹고 싶으면 사 그래서 먹으면 나이가 되잖아. 빨리 들어가나? 그래서 빨리 늙은가 그러면. 아이고 싶다. 그럼 떡국은 또 각 지방마다 끓이는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끓여야 맛있나요?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떡국 하면 제가 이제 네. 종갓집 맏며느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떡국을 많이 끓입니다. 끓이는데 전라도가 제 고향이에요. 아. 전라도는 네, 주로 이제 보편적으로 닭을 넣거나 지금은 뭐 소고기도 넣고 끓이고 막 그래 그때는 고기가 귀해서 아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집에서는 시골에서 닭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손쉽게 맞아요. 닭 잡아서 네, 네. 끓이는데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네, 푹 과서 끓이면 네. 구수한 맛있죠. 네. 썰어서 싹 찢어서 이렇게 그쵸, 나눴다가 그쵸, 예. 손님 오면 그게 네, 또 고명으로 올려놨다. 이렇게 고명으로. 붙여서 올려놓은 거. 그렇게.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거였고 그보다 조금 고급스러운 떡국은 꿩고기. 네. 네, 꿩고기를 이렇게 좋죠. 푹 과서 그 국물 꿩고기 국물은 그 기름이 둥둥 뜨는 게 노래요. 네. 노란 노랗게. 기름이 떠요. 근데도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음. 아주 깔끔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꿩고기 떡국은. 네. 우리 저기 꽁떡국 드셔보셨어요? 예, 먹어본 적 있는데요. 저는 그 맛보다 그 추억이 있는데 그 눈이 하얗게 내린 그 겨울에 그 산에 오빠들이 꿩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네. 막 장갑 끼고 막 이따만한 귀 막게 막게. 그거 하고 막 따라갔어요. 근데 다니다가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려우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울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막 그랬던 적이 생각이 아, 나요. 직접 잡으러 다니셨구나. 네. 우리 오빠가 그 새총 있잖아요. 네. 새총 두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고무줄 껴가지고 이렇게 아, 툭 맞아요. 쏘면 잡아당기면 네, 그 네. 확 나가는 거. 네. 그걸로 꽁 잘 잡아와요. 우와, 네. 완전 미리 잡아오면 그게 이제 또 옛날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다가도 이렇게 묻어놓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또 없는 분들은요. 옛날에 보니까 두부떡국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두부를 넣어가지고 이제 고기 고기가- 떡국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두부에도 단백질이 많으니까 오. 이게 떡국을 끓여서 예, 드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옛날에는 그 두부도 또 네. 우리 농산물 콩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직접들 다 두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설 돌아오면 정말 그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육아 만들어야지, 두부 만들어야지. 맞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그- 집에서 근데- 만들었었으니까 다 이잖아요. 떡국 콩나물 얘기하니까 길러야지. 네. 떡국 먹고 싶어. 아, 침 넘어가네요. 우리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요. 예. 그 무음날 자면 왜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네네, 그러는데 그거 맞아요. 누가 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아,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 아니 궁금했어요. 네. 왜 잠을 못 자게 할까? 잠자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네. 아무튼 새해를 그래가지고, 제일 네. 먼저 일찌감치 경건하게 맞이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안 자려고 몸부림을 치고 앉아서 꼬박꼬박 졸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 철들어 보니까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순수하니까 산타 할아버지 속았지. 속인 거 네, 똑같이. 맞아요. 네.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렇죠. 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오빠하고 언니가 그 자면 눈썹 하얘진다는데 그 참나 못 참지.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네. 막 놀려요. 네. 너 봐라. 자니까 눈썹이 하얘졌다고 놀리더라고. 네. 그래서 거울을 가서 보니까 진짜 눈썹이 허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비볐더니 네. 떨어져 나가 이게.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다시 눈썹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자기가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장난치고 그걸 쌀가루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래. 그런데 요즘 꼬맹이들도 속을까요? 한 5살, 6살 정도 된 애들 속을까? 아직 어린애들은 한 번도 속아 못 들어본 넘어가겠죠? 아이들은 속아 넘어가겠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손주한테. 네. 아 재밌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설에 세배를 먼저 하나요? 어떤 집은 또 세배를 먼저 하고 어떤 집은 또 떡국을 먹고 나서 세배를 하고 그러던데. 네. 저희는요. 네. 저희는 저기 전라도가 고향인데 네. 새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시댁이 산골짜기예요. 근데 친정에서는 안 그랬는데 세상에 꼭두 새벽에 4시 정도에 떡국을 끓여가지고 눈이 펑펑 오고 발이 푹 빠지는데 그 설비 믿고 치맛자락 질질 끓으면서 그 떡쟁반을 들고 이웃집에를 한 집에 갔다 오면 또 다시 퍼주시고 냄비에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은 세배는 안 하면서 아. 떡국만 먼저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갖다 드리고 오고 갖다 드리고 배달했던 기억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손 시리고 발 시리고 막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른 집들도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사시면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한테 네. 아마 대접하느라고 그랬나 보다. 어른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혼자 사신 집은 남편도 아닌데 안 되고 혼자 사시는 집은 혼자 아닌데 사시고 그런 집들한테 그렇게 물론 혼자 사시는 분도 계셨지만 마음이 너무 고우시네. 네, 배려를 하는 어른들 계시는 그런 집에 그렇게 마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게 세배 먼저 하고 이제 떡국을 뒤에 먹고 하는 그거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그 보면은 옛날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대가족 제도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이제 도시에서 공부하다 시골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가보다 보면은 조상님들 제사 지내기 전에 자 다시 해서 이제 차례 지내기 전에 네. 보면 이제 그 형제들이 모여요. 모이면서 먼저 저걸 하더라고. 세배를 해요. 그 이제 서열순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거기서 이제 서열순을 하고 먼저 절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형제끼리는 서로 맛보고 맛본다는 같이 이제 절하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차례 지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세배를 하고 그다음 차례 지내고 난 뒤에 이제 떡국을 먹고 큰 집으로부터 작은 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차례를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세배부터 먼저 세배부터 하고 먼저. 차례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떡국을 먹고 그것도 이런 지역마다 식으로. 다른 것 같아요. 네.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차례를 먼저 지내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상 물리고 세배를 하고 밥을 먹고 그래요. 떡국을 사실은 저희는 또 안 상에는 안 놓고 그냥 밥을 놓더라고요. 밥을. 옛날에는 국을 끓여서 먼저 돌리고 그냥 밥을 매를 지어 놓고 제 차례를 지내고 그래서 옛날 그 어머니가 하시던 걸 저도 본받아서 떡국은 그냥 끓여서 식구들끼리 뭐 점심이나 이렇게 같이 먹고 차례 지낼 때는 밥을 올려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왜 그 어렸을 때 풍속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집안에 계시면 그 집은 음식을 더 많이 했어야 해요. 그렇죠. 네.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동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세배 온다고 다 네. 돌아다니고 동네 꼬맹이들까지 막 대문 앞에서부터 세배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네. 그럼 이제 다 맞아들여 가지고 세배를 한번 다 받고 다과상을 주는데 네. 과자 콩깨자리라고 아세요? 네, 꽃게잘? 알죠. 네, 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맛있는 나 거. 얘기도 알지. 콩으로 만든 그 요가 같은 네, 네. 그런 건데 그 근데 굉장히 고소해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상에다 잔뜩 차려주면 아이들이 또 그거 하나씩 먹고 또 딴 집에 가서 세배하고 그저 그런 거 돌아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또 세배를 또 하는데 세배 어떻게 하는지 그외 세배도 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남자 하는 법 좀 선생님 가르쳐. 아 이제 유일하게 이제 유일한 남자 이제 세배하는 법은 이제 그 차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먼저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하면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엎드리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네. 그다음에 왼 무릎을 먼저 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 무릎을 가지런히 이제 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네.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머리를 딱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절 받았어요. 그다음 고개를 들며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고 네.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우면서 손을 바닥에서 떼가지고 오른 무릎 위에 놓고 네. 그다음 오른 무릎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는 게 남자의 세배법이고 아, 여자 세배법은 우리 서정래 씨 네. 한 말씀을 네, 그래요. 해주시죠. 아, 예. 네. 여자 세배법은요. 저는 세배할 때라기보다는 저기 부모님들한테 옛날에는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큰절을 불렀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럴 때도 신용. 예. 네. 근데 부모님한테는 반드시 두 손을 네. 이렇게 이마에다 음. 이렇게 공손하게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차근차근 아래로 몸을 낮춰서 무릎을 살짝 꾹 꿇고 다리를 이렇게 가부좌를 해요. 네. 편안하게 가부좌를 하고 그냥 이마에 손 댄 채 놓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서 거의 머리 이마가 땅을 닿을 때 이제 그만 일어나는데 그때 잘못하다가는 침한 자락을 들어가지고 가보자고. 엉덩방아를 찌는 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게 재밌는 거죠. 네, 그게 되게 그런 저도 그렇게 하다가 많이 실수한 적이 있는데 아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큰절도 없어져 버렸고 네. 저도 부모 어머니 만나도 저 큰절 안 하더라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옆에다가 손 놓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 절하죠? 네, 옆에다 그냥 평절을 하지. 아니 근데 부모님한테 큰절 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그 절이 그 손을 이렇게 이마에다 대는데 네. 남좌우열 저기 우 여우. 남좌. 여우라고 그래가지고 여우. 남자는 좌쪽을 먼저 이렇게 네네. 대고 네. 이렇게 한다고 반대쪽을 여자는 네.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냥 뒤바꿔서 아무렇게나 그렇죠. 하고 할 때마다 헷갈리죠. 할 때마다 헷갈려. 아니 그거를 생각하고 하면은 절이 불안해. 네. 그냥 내 습관대로 내가 손 가는 대로 하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예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너무 어려워요. 또, 너무 그걸 또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좀 문제가 네.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네.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네. 그래도 잘 배웠습니다. 요즘에도 세배를 하고 있나요? 네. 네, 하기는 하는 하죠. 쪽보다는 반 쪽 아닌가요? 저는 이제 받는 쪽이죠. 근데 이제 하지는 않고 받기만 하고 있고 젊은 애들은 하는 거죠. 지금 다들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거의 단체로 많이 하죠. 요즘은 명절 때 뭐 나란히 가족끼리 예, 서서. 가- 가족끼리 예, 네. 큰아들 집, 작은아들 집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단체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세배를 받나요? 아니면 가는 데도 있나요? 지금은 저는 가는 건 없어요. 저는 저도 받기만 하는데 네, 받기만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게 어느새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배 받는 때가 돼버렸어요. 내가. 네. 뭐, 그리고 잘 또 됐어요.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음. 세뱃돈은 또 얼마씩씩 주는지 아, 한번 네. 얼마씩 줘요? 아, 세뱃돈 하면 또 제가 예,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저 어떤 기업체에서는 뭐 세뱃돈의 그 네.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네. 한 1000명 중에 한 55%가 유치원생부터 초등생까지는 한 10,000원? 네, 이게 적정선이라고는 해요. 그게 아마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55%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 줘야 부담이 안 가. 네. 그런데 저희는 그 버릇이 잘못 들었다고 해야 되나? 애초부터 길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아니 언제부턴가 이 최하가 10,000원이고 아무리 꼬맹이도 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좌값을 올려주는데 큰 애는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부터 10만 원씩이나요? 대학생 4만 원, 5만 원 주고 이제 정말 그 필요한 놈들한테는 또 10만 원짜리 넣어주고 이렇게 많이 주다 보니까 세뱃돈이 막 10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인데 너무 그날 하루 1년에 한 번이니까 재밌고 또 그러니까. 받는 아이들도 사랑하는 너무- 마음으로 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네. 줬겠지. 너무 신나해하는 거예요. 세뱃돈 받으러 오는 날은 어. 아침에 일찍이라도 눈 비비고 오고 싶어 오기가 얼마나 추운데 힘들어. 근데 그거 받으려고. 그 1년에 한 번이잖아. 네,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습관이 잘못되면 세뱃돈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은 세배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생각도 바꿀 수- 드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그 어른이 주는 입장에서도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그런 데 그럼. 쓰지. 끊을 일이 없지. 기분 좋아하는 네. 걸 보고. 정말 없으면 응. 뭐 10,000원짜리 하나 주든 뭐 그렇죠. 5,000원짜리 하나 자기 주든 성이지. 주더라도 그렇죠. 예, 주는 거는 각자 자기 마음이고 응. 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가. 줄 때도 즐거우니까요. 네네. 주는 그러니까 다음 때 줄 걸 그때 주면 네. 뭐 3배 받고 준다. 그냥 그렇죠. 그러고 주는 거겠지. 뭐 서로 또 애들은 인사를 하면 주더라. 네. 또 인사를 해야지 네. 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집은 설날 지내고 나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잖아요, 사람이. 네. 그럼 빈 봉투가 4번이 열려있어. 빈 봉투만 한 주먹이에요. 다 돈만 빼고. 알맹이만 빼가고. 그래서 그걸 제가 모아 이렇게 집으면서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용돈 돈이 타서 쓰는 귀했잖아요. 것도 몰랐어. 그때는 엄청 돈이 귀했어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건 이제 그때 부모님한테 타서 쓰고 그랬는데 네. 설 돌아오면 이제 내 돈 한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회지. 근데 이제 돈이 일환, 10환 또 이렇게 환으로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네. 10환. 그래갖고 네. 그때 기억은 잘 하는데 그 1환짜리인가? 이게 빨간 돈이었어. 근데 이제 그 지폐? 동전? 지폐. 지폐가 빨간색. 예, 빨간 돈 생각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돈을 오빠, 언니 해갖고 이제 벌써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해가 이제 형제간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줘가지고 그거를 돈 주머니가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한복 입고 거서에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없어요 주머니가. 옷걸음 속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손수건에다가 매가지고 손목에다가 매줘. 아, 거기다 콧물도 닦고. 섣달 금은 날 어. 그 돈을 가지고 자면 1년 내내 복이 들어오고 재수가 있대. 근다고 그걸 일부러 손목에다가 묶어주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예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를 복주머니. 달랑달랑 매달아주고 네. 이제 세뱃돈 받으라고. 네네. 저도 복주머니 만들어 봤어요. 네. 네, 그랬던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네. 참. 그것도 이제 그 뒤에 또 우리 설 돌아오면 여러분들 놀이하고 놀잖아요, 설에. 네. 윷놀이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윷놀이가 아, 원래 맞아요. 전통 아마 놀이잖아요. 윷놀이가 대세였지 않나요? 네. 뭐 그렇죠. 대부분 집들마다 다 윷놀이였던 것 같아요. 네, 부산에는 네. 설에는. 윷놀이 명절.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많이 했죠. 우리 친정에서도 윷놀이를 하는데 이제 지금도 요즘에도 가끔 이제 요즘에는 방에서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때 이제 골목에서도 막 네. 왁작지껄하게 막 떠들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멍석 깔아놓고. 예예예. 명석 깔아놓고 그래. 우리 친정 아버님은 그 윷놀이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모여서 보면은 그냥 구경한 사람. 예, 구경한 안 사람. 빠지시고 이렇게 전주 같은 이제 전주에서 제가 자랐는데 보면은 그 깍쟁이 윷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뭐 소주잔 같은 데다가 윷을 조그만하게 깎아요. 그러니까 미니 윷이에요. 네.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가지고 쫙 하면은 쫙 그렇게 윷이 잘 나오고 뭐가 잘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옛날에 이제 또 지난 연말에 이제 모임이 송년 모임 있을 때 이제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제 이런 윷도 있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줬더니 도시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뭐 깍쟁이 윷이 뭐야? 그러면서 처음 듣는 거라고. 깍쟁이. 네. 그 깍쟁이가 뭔지 알아요? 깍쟁이? 깍쟁이가 조그만한 중발? 그 간장 담는 조그마니까 간장 쪽 속이 있잖아요. 조그만 네. 깍쟁이 속이라고 네, 그러잖아. 맞아요. 하도 제일 조그만 간장, 네. 그 네. 짭짤한 간장 담아놓는. 네. 그러니까 장- 이만한 통이네. 그렇죠, 그렇죠. 깍쟁이. 네. 여기다가 네. 붓을 넣고 이렇게 네. 하고 거기, 내려서 거기에 윷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그 윷이 조그맣게 아주 깎아요. 가는 막대기를 다 네. 딱 쪼개서 그리고 네. 흔들흔들하고 짤막짤막하게 잘라가고 이렇게 막 그 빼빠로 문지르가지고 윤을 내갖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던지면 아 재밌죠. 재밌어요. 나는 근데 놀이 한 것도 다 이제 그런 놀이는 좀 공식적으로 다 하는 놀이지만 네. 나는 설 돌아오면 뭐 하냐. 그 동네 청년들이 네. 저기 지프로 네. 막 어울려서 막 새끼를 꽈가지고 또꼬고 해가지고 굉장히 굵게 네. 이제 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네 앞에 정자나무에다가 그네. 그네 그네 해보셨구나. 그네. 맞아요. 아, 이 그네 신나죠. 그네만 찾은 생각나요. 네. 근데 그 그네를 어떻게 이제 환복을 입고 그네를 사면 네. 막 속옷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다 실컷 동여매고 이제 걔를 타는데 막 신나게 올라갈 때는 네. 저 나무 끝털이 나무 막 가지까지 막 차고 내려와요. 어우. 자리가 그래서 힘들어 막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도 너무 스릴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어. 네. 그래서 그거 타고 나면 나중에는 팔목이 힘이 하나도 없어. 춘향이가 부럽지 않았겠네요? 주장이 안 부럽지. 그때는 한창 떼고 신나고 내가 네. 힘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릴 때는 참 그런 놀이가 많았어요. 네. 아우, 지금 애들은 어떻게 그리고 노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응. 뒤에서 그네 밀어주고? 잡고 어. 밀어주고 네. 살랑살랑하고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재밌었나 보다. 네. 그것도 했고 또 네. 이제 그 널뛰기 예.
널뛰기 있잖아요. 그 네. 판때기를 쭉 놓고 가운데 중심에다 집단을 이렇게 뭉쳐서 놔두고 네. 시소처럼 양쪽에 사람이 서서 네. 그 무게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야 네. 중심이 딱 맞아야 한쪽에서 서야. 탁 네. 굴리면 그죠? 한쪽에서 탁 올라가고 딱 뛰면 저쪽 상대가 팍 그 발을 디뎌주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지금 묘지 부린다고 가래기를 쫙 올리면서 탁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와 네. 그거 멋있어요. 그렇지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고정이가 다 네. 모여서 재밌는 거야. 저는 그 재밌어가지고 옆에 사람들 이쪽저쪽 쳐다보면서 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 그 누가 그러더라. 아, 거기 앉아 있으면 가슴 해피 일어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거 너를 왜 뛰었는지 알아요? 널뛰는 널 뛰는 것도 그 유래가 있어요. 아 있겠죠. 네. 그 대갓집 처녀들이 바깥에 못 바깥에 나가잖아요. 못 못 나가니까 네. 바깥 바깥 세상 좀 세상. 하려고 탁 쳐서 올라가는 바람에 한번 바깥에 보고 바깥에는 이제 맨날 네. 사람들이 다 남정네들이고 다 네. 돌아다니는 그런 풍경을 보고 싶은데 네. 자기는 못 나가니까 네. 안에서 그걸 탁 치고 올라가서 이게 봤대요. 사대 뭐 양반집 교수들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아우 슬퍼요. 그리고 또 설거다 오면 그 농악 지금 말하면 사물놀이. 사물놀이도 네. 재밌어요. 그거 너무 맞아요. 재밌죠. 동네마다 네. 있던 것 야, 같아요. 붓 들어왔다, 고친다, 굿 보러 가자, 막 그러고 네. 동네 사람들 몰려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생각 나세요? 네네. 그 정초에 이제 막 지신받게 한다고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 집 앞뒤로 막 어쩔 때는 부엌까지 막 네. 들어가서 막 그 그럼요. 깽맹이를 예. 치면서 옷가리며 네. 부엌이며 막 다. 풍악을 올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풍악 그 받은 사람 집에서 막 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네. 막 흥이 주기도 나서 하고 막 예. 맞아요. 퍼다 막- 주죠. 예, 기분이 좋아서 막 한 자루씩 퍼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이제 사는 사람들 이제 예, 주고. 그것을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기금으로 말하자면 네, 네. 마련해가지고 그걸로 네. 이제 동네에서 쓰는 거 네. 그런 걸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같이 덩달아서 막 돌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머리 막 돌리면은 네, 그 상모 상모 돌리기인가? 돌리는 게. 그런 거면은 같이 막 뺑뺑 돌다가 막 어지러워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 진짜 우리 아버지, 재밌었는데. 우리 아버지 그 쫄랑쫄랑 농악 들어오면 팔딱팔딱 우리 뛰면서. 아버지가 겁상하고 참 예뻤거든요. 네. 그거 여자 요 머리 여기 이렇게 저거 수건 두 건 뒤집어 쓰고 네. 여자로 꾸며갖고 한복 입고 다니면서 춤췄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아. 그래서 나도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근데 사경우 선생님은 그전까지는.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거 모르시죠? 뭐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지금 이제 아, 못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아유, 아니 나름대로 설 나가려고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나오셨는지. 네? 아, 참. 나름 또 도시에서도 그런 거 있었지 않나요? 문화 다른 그 설문화가? 설문화 저는 뭐 그냥 경복궁 가게 했을까? 그렇죠. 이제 설 같으면은 극장, 아. 네, 극장 다니고 그렇죠. 그런 게 놀이지. 그다음에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동물원 같은 데 이렇게 구경 가고. 구경 가는 거. 네네. 그다음 공원- 이제 가끔 방학 때 시골 가서 설을 맞으면은 방금 이야기대로 왜 그 깡통에다가 거기에 나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아 지불놀이. 지불놀이. 보름 때 하는 네, 그것도 그거 뭐 보름 쓸 때 때죠. 이렇게 하고 네, 네. 그런 어떤 그 생각이 특히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그 시골에 만나는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좀 동떨어진 네. 그런 그 생각이 들죠. 아, 설 그러면은 이야기대로 명절 그러면 그때 생각나 집중을 하고 이야기돼 극장. 아하, 그러시구나. 예. 극장. 예, 어린 시절은 역시 네, 네. 시골에서 자라야 네, 그 그런 추억이 어떤- 풍부한 것 그런 같아요. 거. 요즘도 그건- 시골에 그런 풍습이 남아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까지는 요즘은 없죠. 없다. 요즘에 뭐 네. TV가 있으니까 네. 극장에도 갈 일이 별로 없고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나도 극장에 많이 그런데 설에 정월 초하루 날부터 15일까지 계속 놀아요. 네. 음식 장만 네, 놓고 네. 또 보름에 또 장만해갖고 또 먹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날 보름날 저녁에 지불놀이 하면서 그 설 내내 입었던 저고리 그 동정도 뜯어서 네. 태워버리고 네. 또 연도 태워버리고 네. 이제 그때 그 그네 탔던 것도 그치. 뜯어서 갖다 지불놀이에다가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지불놀이는 보름에 하지 않았나요? 보름에 그게 그러니까 보름이죠. 보름까지 놀고 이제는 일해야 된다 하고 이제 싹 놀아버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정말 어르신들이 되게 지혜로웠던 게 그때가 이제 설 세고 나면은 농한기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 놓고 편안하게 네, 놀고 맞아요. 편안하게 저는 놀아. 어렸지만은 아버지가 제 사춘기 때 응.
되게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밖에 나가서 놀지를 못했어요. 마음 먹고. 조금만 나가서 막 불러드리고 잡아드리고 그랬었는데 설날만 되면은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콩콜데이도 나가고 아, 노래 또 잘하시니까. 콩콜데이 몰래 옛날에 막 한박 가면 그냥 엄청 야단 맞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일하게 봐주셨던 거예요.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생각이 그때 다들 우리 선진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옛날 추억이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억이 남아서 네. 그게 못 잊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죠. 네, 떠올리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때로 돌아간 그 기분. 그렇죠. 네, 정말 좋았어요. 그래 이제 설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자랄 때 보면은 설 이럴 때 되면은 그 당시는 이제 저도 클 때는 보면 한 초등학교 때까지인가 보면 저희 고향에 불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초롱불 밑에 있고 그때는 보면은 이제 안에서 노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노니까 더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렇죠. 텔레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네, 문화의 네. 혜택이 없었으니까. 같이 더불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더불어 이렇게 놀았던 그 시절인데 제가 기억하기는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안에서 네, 다 자기 집안끼리만 이렇게 그렇죠. 그 명절 되더라도 옛날 같으면 밖에서 서로 밖에 어느 가게에 있으면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네. 한번 가면은. 네. 그런데 요즘 명절 때가 시골 가더라도 각자 전부 다 각자 집 안에서 딱 좀 그 사투리로 틀어박혀 가지고 안 나와요. 텔레비전을 그래요. 본다더니 네, 요즘 자기들끼리 스마트폰 놀아보니까. 쳐다보느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웃기고. 스마트폰 때문에 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각자예요. 또.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핸드폰 들이다 보느라. 그래서 그런 문화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옛날 참 시골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라도 가지면 참 재밌겠다. 옛날 얘기라고 네. 돌아가지 말고 네. 다시 이런 시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좋은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네. 이상 또 할 네, 얘기 네. 없으신가요? 그 다음 다음에 이제 문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이 우리가 지금 계속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 네. 추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았던 기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불도 없었고 네, 맞아요. 불도 없었고 네. 정말 불편했어요. 그 옷을 하나씩 1년 내내 옷 제대로 헌옷만 입고 살다가 명절 때 돼야 신발이나 옷 한 켤레씩 새거 얻어 입고 맞아요. 물자가 귀해가지고 네. 그게 엄청 지금 생각하면 불편했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 근데 지금으로 만약 돌아가라 옛날로 그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시 그 시로 돌아가자면 그런 불편을 또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요즘 화장실 가면서 느낀 건데 옛날에 화장실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수세식 변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실내에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니까 네. 옛날 추억거리를 그 불편했던 추억거리를 그때 재밌었어 아름다웠어 하지 참 힘들었어요 옛날 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그 화장실에 좋다는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화장실로 가. 아니요. 화장실이 딱 일어나니까 물이 그냥 자동으로 딱 내려가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려가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동이에요. 내가 옆에서 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어떡하지나 저 생각이에요. 이렇게 어릴 적 추억이 네.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하루는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TV도 안 보고 네. 핸드폰도 사용 안 하고 어떤 미디어 그런 사용을 안 하고 차 없는 거리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듯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놀고 이걸 문명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네. 진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설날만 그렇게 하면 네,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풍부한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하지 않을까, 추억을 가지지 않을까 네, 그런 좋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은 아마 좋아요. 암흑의 날이라고 그럴까요? 네. 암흑은 아니죠. 불은 있으니까. 아마 어쩌면 이거는 우리 어른들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만약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면은 지금 현대 문화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네. 지금에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더 감사가 나오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저는 설을 맞이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안 살아 계십니다. 그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이제 아무리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하더라도 한 열 몇 시간씩 차 타고 가는, 그래도 차 타고 갈 때 그 직역국을 하더라도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그렇죠. 고향 찾아가. 고향 찾아가는 그 네. 기쁨에 항상 마음이 설레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식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거 상황에서 보면은, 야, 그래도 부모님, 자식을 데리고 부모님한테 찾아갔을 때 그 차 안에서 열 몇 시간씩 고생하면서, 어? 네. 아, 불편 못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혹시 행복이었다. 고향에 이제 고향길로 가시는 분 나중에 차 안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네. 이렇게 선생님의 그렇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12시간 간 적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럼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모님 네.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다녀야죠. 네. 저도 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셔갖고 제가 받기만 하니까 때로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한 순간이고 네. 네. 어떤 환경에서라도 불평하지 말고 네. 달게 예. 그 순간을 감사하면서 계실 때 잘하자. 그래서 지금이 소중히 아,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뭐니 해도 우리 못 모르고 즐겁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항상 향수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네. 모두들 신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라며 우리 미리 세배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